지난달 발표된 정부 대책의 핵심은 피해 정도에 맞는 배상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간 보험사가 피해자의 조기 합의를 위해 근거 없이 관행상 지급하던 향후 치료비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있는 중상 환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단순히 삐거나 긁힌 정도의 교통사고 경상 환자는 원천 배제될 전망입니다. 그간 향후 치료비가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온 만큼 소위 나이롱 환자를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다만 경상 환자가 향후 치료비에서 배제될 경우 앞으로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우려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은 사고 피해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보험사 편의가 아닌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환자에게는 충분한 치료를 보장하는 한편 보험금 누수는 방지하여 2,400만 명 이상의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상 환자의 치료비 기준도 엄격해집니다. 현재 경상 환자는 4주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면 2주마다 진단서를 제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상의 치료 기간인 8주를 초과해서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나이롱 환자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의료관계인과 나이롱 환자가 공모해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의 보험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인지보고 및 제보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신종 보험 사기 행태를 추가 발굴하여 혐의점 발견 시 신속하게 기획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일 서류를 검토한 보험사가 장기 치료의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지급보증 중지 계획을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임의로 지급보증을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환자가 보험사의 지급보증 계획에 이견이 있다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불필요한 보험료 지급이 줄어들어서 개인 자동차 보험료가 3% 정도 인하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미한 자동차 사고의 공학적 분석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작업도 추진 중입니다. 2025년 3월 19일 경미사고 재현 시험 DH2 PU 5km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차량 출발하겠습니다. 5, 4, 3, 2, 1, 출발. 경적 소리와 함께 서서히 출발하는 차량. 속도는 시속 5km로 빠르지 않습니다. 차량은 20여 미터 앞에 있던 트럭을 측면에서 들이받는데요. 추돌 직후 차량 외관을 살펴보니 작은 흠집 정도가 확인됩니다. 요즘 경미사고 유형 중에서 이렇게 트럭과 화물차와 승용차의 접촉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 유형은 차선 변경을 하면서 옆에 있는 차를 유지하지 못해서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상해 위험 분석을 해달라고 저희에게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탑승자 역할인 인체 모형, 더미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충돌 순간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움찔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 시험은 경미사고 탑승자의 상해 위험을 분석하기 위한 건데요.
저속 추돌 때 피해 차량의 속도 변화값을 측정해서 사고 충격 여부를 살펴보는 식입니다. 속도 변화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속도의 개념이 아니고요. 충돌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증가하는 속도 양입니다. 속도 변화는. 그래서 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누군가 내 뒤에서 내 등을 확 밀게 되면 순간적으로 내 몸통이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내 속도 증가가 됩니다. 그걸 저희가 속도 변화라고 하고요. 연구소는 이미 여러 차례 시험을 통해서 속도 변화값이 시속 8km 이하일 경우 상해 위험이 낮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저속 주행 중인 차량과 부딪힌 경미한 사고의 경우 탑승자가 다칠 일은 극히 적다는 겁니다. 연구소는 이렇게 축적된 공학적 데이터를 치료비나 보험금을 산정할 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운전자들은 일단 병원에 가서 아프다고 일단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MRI나 CT 같은 첨단 장비로도 그 증상이 객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입장으로서는 아프다고 하니 주관적인 진술에 근거해서 진료를 하지만 그 부상이 해당 사고로 인해서 나타난 건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 객관적인 지표를 예, 맞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부상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 그런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는 공학적 분석 결과가 활용되는데 아주 유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적 검사 외에 자동차 충돌 시험 결과 같은 공학적 근거를 활용해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쟁 해소에도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